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고고TV에 근 20일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드리고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하느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문재인의 사년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고TV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몸도 아파요. 솔직히 몸도. 외신이 평가한 문재인, 이게 독일의 공영방송국인 도이치 벨레, DW, 도이치 벨레가 이제 말을 한 건데, 고고TV가 약 한 달 전부터 문재인 정권은 끝났다 하고 선언을 해버렸죠. 이게 정권 말기에 들어가면 특징적인 게 몇 개 나와요. 고공 지지율을 보이던 게 급락하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 들어가면은 모든 언론과 지식인들이 문재인의 아니 그 당대 정권에 비판을 가하며 또는 부정부패를 갖다가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정권 말기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숨어있던 관료 공무원들의 폭로가 이어집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무서워서 어느 정권보다 무섭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무섭게 느끼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5년 내내 4년 내내 정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부정을 폭로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뭐 민주당가 있던 민주당에서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는 조홍천 그놈 있죠. 청와대 감찰관으로 있던 놈. 그죠? 박근혜 때는 2년 차에 4.16 세월호가 터지자 그때부터 민심 위반이 일어나면서 청와대 내부, 당 내부부터 비판이 나오죠.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문시 홍위병 바퀴벌레들에 의해서 공포로 국민들을 갖다가 압박하니까 국민들이 겁이 나서 못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며칠 전부터 나오는 성남시 은수미의 그죠? 부정부패 인사비리 사건이죠. 그렇죠? 지 선거 캠프에서 뛰었던 애들 갖다가 수십 명을 갖다가 뭐 서현도서관인가? 제가 분당구 서현동에 삽니다. 분당구. 그걸 박아놓고 또 시청에 막 박아넣었다.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번에 그 변창흠 사건을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 변창흠에 대한 비리 정보가 꽤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죠. 그죠? 그 국민의힘이 대체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과거와 같이 1대1 구조가 딱 되고 야권이 강하거나 야권이 계획을 했다면은 엄청나게 지금 그 문시 정권의 비리가 들어옵니다. 이런 게 다 문재인의 레임덕은 벌써 시작됐는데 그걸 억지로 막은 거고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의미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짐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적으로 비판 세력에 고립되는 것이 첫 번째고 이때까지 말했던 국내적으로 비판 세력에 고립되는 게 그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는 게 해외에서 드디어 그 정권에 대해서 비리를 갖다가 어, 해외 외신들이 그 비리를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내외적으로 고립된다는 것이죠. 대북전단법 같은 것도 내가 그 미국의 서미성을 한 개뿐이 못 올렸는데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런데 미국에서 상하 야원에서 대북전단법은 북한의 인권을 갖다가 보호하는 문재인과 대한민국 인권을 탄압하는 문재인으로 그게 지금 대단히 말썽이 되고 있으니까 문시족들은 지금 결사항진에 들어갔죠. 내정 간섭이다. 경우가 다르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이가 인류 인권을 갖다가 맨날 그 조리로 놀린 게 문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데도 문재인의 대북전단법에 대해서 맹탈을 가하기 시작하죠. 인류 보편의 가치 속에서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격리시키고 섬에 갇히는 게 바로 문재인이란 작자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무너지는 요건은 지금 다 같이 주고 있어요. 우리만 바뀌면은 충분히 정권을 갖고 올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우파 유튜버 쓰레기 돈 벌려들 때문에 안 바뀐다. 그것들은 말이야 문재인한테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빡 따가지고 말이야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 올리고 채팅 후원 받아먹고 슈퍼챗 받아먹고 국민의힘은 망해라 망해라 국민의힘은 없애라 없애라 김종인 부산 선거에 부산시장에 그 오거돈이 했던 박성훈인가 그놈이 부산시장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신의 한수에서는 무슨 방송을 하면 김종인 오거돈의 인사를 부산시장으로 아유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그런 방송해가지고 방송해가지고 돈 받아먹는 신의식이나 그 자유우파라는 유튜브들 보면은 그게 무슨 김종인하고 무슨 상관 있어? 그리고 오거돈 쪽에서 부산시장 했으면은 하면 안 돼? 오거돈이 신보가 아니잖아. 그 박성훈이라는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 애들은 조홍천이 왜 갖고 들어갔어? 그다음 우리는 지금 하태경은 왜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말이죠. 어느 정부에서 근무했다. 어느 시장 밑에서 근무했다. 그런 걸 갖고 좁혀면은 이거는 말이죠. 정권 못 뺏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우파 유튜버라는 사층 우파 유튜버라는 애들은 그러면 인물을 내놓으란 말이야. 무조건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인물은 안 되고 김종인도 안 되고 모두가 안 되면은 그 너의 인물을 내놓으란 말이야. 하나도 없어. 정규제가 부산시장 출마했다고 그 1%도 못 얻어. 0. 몇 프로 얻을까 또. 돈 벌기 위한 수단이야 그거. 어그로 끌어가지고. 해봤잖아요. 4.15 총선 때. 미래통합당은 다 안 된다. 지들이 다 내가지고 다 떨어졌잖아. 한심해 한심해. 자, 이 독일 공영방송국에서 문재인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를 갖다 평가하기를 부패로 얼룩진 정부다 이렇게 해요. 부패로 얼룩진 정부다. 이게 박근혜 정권은 말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외신에서 그 누구야 그 누구죠? 최순실이 남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정윤회 사건에도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서 민심이 이탈하기 시작했죠. 그럼 얘네가 지금 하는 건 솔직히 문재인 쪽에서는 모든 게 민심을 이탈하는 요건이에요. 조국이, 추미애, 변창흠이, 윤미향 그리고 대표적인 게 문 씨가 하는 행동. 책임을 안 지는 행동. 이거 민심이 이탈해야 되는데 쟤네는 노무현의 괴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을 보호하는 그 의무 하나뿐이 없어요. 국정은 없어. 문재인만 5년 동안 지키자. 그리고 문재인의 퇴임을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를 갖다가 문재인의 수호대로 공수처를 설립하고 그죠? 모든 것을 문재인에 맞춘 것뿐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이제는 얘가 정권 말에 1년 4개월뿐이 안 남았으니까 보기 시작하고 난타를 계속 가할 겁니다. 트럼프도 없어졌잖아.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하면 말이죠. 저는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은 외교적인 문제에서 첫 번째로 칠 것이 북한 핵 문제라고 봐요. 북한 평화쇼 그 사기 밝히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리라고 봐요, 저는. 중국이 문재인 편 들어줄 것 같아요? 편 안 들어요. 근데 이놈은 아직까지도 중국한테 껄떡껄떡. 전번에 왕이 왔을 때 보세요. 삼부 요인하고 문재인이가 그냥 헐러벌떡 쩝쩝대면서 다 침발하려고 그러잖아. 참사예요, 참사. 얼마나 당당했어, 이명박 때는. 응? 이명박 때 누구죠? 시진핑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죠? 어깨 툭툭툭툭 두드려가면서, 그 주석을 중국 툭툭 두드려가면서, 헐, 너희하고 한중 FTA 우리가 손해볼 거니까 안 해. 이렇게 됐었잖아요. 너희 물건에 들어오면 우리가 파는 것보다 더 심각해. 우리는 하이테크고 너희가 들어오는 건 다 2차 산업, 1차 산업인데
야, 우리가 너희 관세 그거 다 해주면 우리 농수산물 다 망하고 우리 2차 중공업들이 다 망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된 게 문씨란 놈은 왕이란 놈이 말이야. 서열 한 100이 된대 100이. 20이도 아니고 100이. 걔가 와서 대통령 어깨 툭툭 문씨 창피한 줄 알아 이놈아. 문밥 홍위병 바퀴벌레들. 한심한 새끼.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민심 이반의 원인이다. 지난해부터 조국 부부의 입시 비리 의혹과 출시의 검찰 개혁 논란이 한국을 뒤흔든 가운데 독일 공영방송국인 도이치벨레는 10일 날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집권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작년부터 계속되온 정부 인사들의 부패를 지목했다. 부패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갈등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부패를 지목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고, 윤 총장은 정부 조직 내 적폐를 청산하라는 문재인의 지시를 받고 검찰총장에 임명됐는데, 윤 총장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면서 바뀌었다. 조국은 검찰의 공세 끝에 5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놔야 했고, 조국의 아내 부인 처야. 부인 아내는 고급스러워. 고고티브의 시청자분들은 부인입니다. 그 처인 정경심도 딸을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표창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게 10일이니까 오늘 정경심이 구속되고 쪼우이 구속되면은 할렐루야가 되는 것이죠. 방송은 이 DW는 도이치벨레는 이 같은 상황에서 출시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고 설명했고,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기 직전까지도 민주당 지도부 혹은 청와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패 혐의 사건들을 들여다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혐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울산 부정선거 사건, 유재수, 그 다음에 원전 이런 걸 말하는데, 해외 외신들이니까 우리보다 제대로 말을 안 제대로 모르겠죠.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 나중에 보세요. 우리가 정권 잡고 문재인 쫓아내고 난 다음에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부패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어마어마한 부패. 대한민국 70년 사이에 그 정도의 부패가 없었을 거예요.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 해외 북한 담당 1차장을 지낸 라종길 가천대 석자 교수는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문씨 정부가 민심을 잃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는 명백히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나온 결과다 하고 진단했는데, 김대중 정부 라인들은요, 해골박쥐 이해찬이나 미친당에 있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돌아섰어요. 그리고 노씨 주변에 있던 인사들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인사들은 대부분 돌아서고 있죠. 그죠? 정권 말기예요. 말기. 우리만 변하면 돼요. 유튜버 고고TV 안 보셔도 좋은데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브들 따라다니면서 분탕 치지 않으시면 돼. 김경수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 선거 조작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현재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고, 안희정이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도이치벨레는 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극심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민주당 미친 애들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겨왔다. 더블 미친당 애들은 가족 구성원의 명의로 위장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건마저 있었다. 문씨는 집권 초기 지지율이 80%에 달했지만은 이달 초에는 최저치인 37.4%까지 내려앉았다. 임기를 18개월 남겨둔 문재인은 거의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면했던 것과 비슷한 유형의 부패 의혹들을 마주하고 있다. 부패 의혹들. 박근혜 대통령은 돈에 대한 것은 크게 부패가 없었죠. 그죠? 최순실이가 K미러 어쩌가지고 800억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받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몇십억이라도 받아서 개인 축복했으면은 가만뒀겠어? 문재인이가? 문씨가? 윤 총장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은 저는 반드시 터진다고 봐요. 응? 그 문씨하고 특히 정수기 쪽에서 난 터질 수 있다고 봐요. 솔직히. 어? 문씨 그건 쫄보래가지고 급장이래가지고 노무현이가 얼마나 양식이 있고 말이지 상식적으로 그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어요. 나 그거 인정한다니까? 권위를 내려놓는 거. 그런데 그 노 씨의 마누라가 처가 누구죠? 이름도 기억하기 싫은. 신발 공장 공장장 공돌이 공순이 출신. 그거 해먹은 거 봐. 그죠? 절대 깨끗한 정권은 없어요. 대한민국 현실에서.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산업공상에 조선 500년의 그 더러운 부패의식이 DNA로 자리 잡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조선 500년에 정치인이죠. 사가 그죠. 선비 사자를 갖다가 받들어 모시는 그게 아직도 남아가지고 대통령이 뭐가 대단한 것 같이 취급을 해. 미국 세계제국 유일무이의 세계제국 미국을 보면은 국민들도 막 트럼프 앞에서 막 질문하고 기자들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 그죠? 그게 민주주의예요. 좀 혼란이 있어. 소수가 저항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근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맨날 대통령이 옛날 왕처럼 국분이 국무원이 아직까지도 그런 의식이 남아 있어.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한다. 공무원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식이 남아 있으니까 이 나라가 안 변하는 거야. 공무원이 국민보다 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가름지고 지금 현재 벌어나고 있잖아요. 세금 뜯기고 있는 거. 그게 가렴지구가 있는 거고 되는 거고 공무원이 아전이 되는 거예요. 아전이. 시장 바닥에서 말이지 삥 떠들어가는 아전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그거 빨리 불식해야 돼요. 공무원이 평균적인 임금보다 더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이 평균적인 임금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해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지금 대기업하고 비교를 하면서도 월급을 받아가고 있잖아요. 심각한 나라가 되라니까? 의식이 후진국이라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은 풍요로운 생활은 박정희의 경제개척과 보수 중도의 경제발전에 의해서 생활은 풍요로워졌는데 정부를 대하는 이 정신적인 구조는 후진국이라니까? 해외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그것부터 깨지 않으면은 어떤 정권도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독일 그걸 갖다가 조선일보에서 말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 그 광주 5.18을 전 세계에 알린 게 누구예요? 독일 기자예요, 독일 기자.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나지 않네? 독일 기자. 송강호 그 영화 봤나요? 전 안 봤는데. 그 독일 기자가 전 세계에 알리잖아요, 광주의 참상을. 제가 옛날에 독일 애들하고 거래할 적에 해보면 말이죠. 독일 애들은 말이죠. 일본 애들보다 정확해요. 일본 애들보다 더 정확하고 더 깨끗해요. 그리고 독일 애들이 그 교육을 이쪽 우리하고 달리 좌파 성향이 많잖아요. 칼막스 같은 애들. 철학적으로 독일 애들이 전 국민 애들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독일 상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전국을 찌르는 말을 대단히 많이 해요. 그렇게 독일 애들 앞에 가서는 거짓말 하거나 조선족 뒷담화 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독일 애들한테 덤벼들었다가는 개창필 당해요. 굉장히 정확한 애들이에요. 독일 게르만 민족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전 옛날에 사업하려고 독일 몇 번 가가지고 한국엔 안 나와 걔네들은. 후진국이라고 당시에. 우리가 가서 계속 물건 팔면서 상담을 하고 밥 먹고 이러는데 밥 먹는 것도 대단히 격조가 있어 걔네들은. 독일 애들은. 과거 이야기였어요. 라떼 이야기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고
주님의 은총이 모든 가정에 모든 온누리에 퍼지기를 기도합니다.